5월 27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대선 특집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 위원장과 경북 지역 공약과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이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에서 어떻게 유권자들 만나고 계신지 반응은 이전과 좀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골목골목 경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전과 좀 다른 이야기죠. 생소하기도 한데 예전에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이 주로 후보자의 동선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집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 그리고 유세차 중심으로 했다라면 네.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골목마다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더 절박하게 또 우리 또 저희들에게 한 표 주실 것을 호소도 드리는 이른바 경청 모드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절박하게 저희들을 호소하는 그런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는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냐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엄연히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수괴가 지금 감옥을 나와서 활보하고 있고 영화도 보러 있고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또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종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경북 지역 공약들을 좀 주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했죠. 사실 구미나 포항이나 우리 경북에서 사실 우리 경북이 지난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대구 경북이 전국의 경제 지표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자영업자도 폐업률이 1위에 달할 정도로 음, 사실 경제가 어려워졌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박정희처럼 우리 경북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주택에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네. AI를 통한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메카로서 경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 포항 쪽으로 보면은 사실 울릉공항에 대한 건설 문제가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북극 항로가 부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은 포항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진출 활성화되고 거기에 함께 울릉도와 연계시키는 문화 산업도 될 수 있고요. 또 북부 지역의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 거점 의대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북이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산업의 주역으로 중추로 만들겠다라는 그 워딩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와 2차 전지 공약들 보니까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공약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이번 이 선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됐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보수당을 지지해왔던 지역 유권자들도 좀 크게 실망한 것 같은데,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싫다, 이런 분들도 아직은 정말 많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재명만큼 털만큼 털었고 검증 받을 만큼 검증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경북에서도 그쯤 되면 일 한번 시켜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호소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 생각하면 정말 일 잘할 사람이 이재명인데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머리로 그리고 누가 봐도라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이재명에게 마음까지는 못 주시더라도 손이라도 먼저 내밀어서 그 투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더 마음에 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음,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범죄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찍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공보물 보신 거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의 범죄 경력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부분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개인적인 문제나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성남시장, 성남시민운동가로서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진행되는 과정들이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지난해 과오가 있더라도 사실은, 음, 우리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일꾼을 뽑는 일이고 모성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할 능력 있는 일꾼, 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또 아직 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업 리스크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387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 그렇게 387번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지금까지 특별한 혐의점이나 구속을 시키지 못했다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실 탄압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칼침 테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만큼 털었고 검증받을 만큼 검증받았고요. 이쯤 되면은 정말 우리 경북에서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줍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음. 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로 규정하면서 이 보수의 정책이라던가 임무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이런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이승만의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의 정책이면 어떠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정책이라면 마땅히 가져서 써야 되고 또 아무리 김대중의 정책이라도 노무현의 정책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중도 보수냐 진보냐 저는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서 무엇을 얼마만큼 민주당이 했고요. 보수라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했습니까? 그런 우리 실상,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것이 본연인데 그 본질에 벗어난 중도냐 보수냐 이런 논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치를 선언하고 또 국민들의 화합을 이야기하는 저는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꼭 정치인, 꼭 한번 써먹어야 될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청렴하고 깨끗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청렴하다, 깨끗하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부산에서 정말 0.1mm의 차이를 두고 사실 칼침태를 당했을 때, 그 급박한 위기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 헬기를, 의료 헬기를 한번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의사 시절에 그 소방 헬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몇십 번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언론이 다뤄주고 국민들이 공정하게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편향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제 정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운동 초반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했지만 막판이 되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저희들의 예상과 별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가 결집하고 또 하더라도 사실 내란 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 그 역사적 흐름을 저는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 선거
단순히 국민의힘 후보냐, 민주당의 후보냐, 진보의 후보냐, 보수의 후보냐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응당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양보하더라도 위법적인 정당, 내란을 일으키는 정당에게는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TK에서 30%의 득표를 넘을 건지 이 부분도 참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제 또 막바지 지역 표심 공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30%를 넘어설지에 대한 사실 기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긴장도 많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대선 때마다 한 2%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막판에 또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인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지 않고 손이 안 갈 경우도 저는 또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젊은 층들 또 그런 층들이 지금까지는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보면 이재명 되는데 내가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셨듯이 보수가 마지막에 결집을 할 거고요. 또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여전히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이재명의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저희들이 30%를 넘을 수 있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털 만큼 털었고 검증받을 만큼 검증받았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손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일 한번 시켜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김문수 후보가 깨끗하다. 아까도 그 이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김문수 후보 사실 한번 저희들이 비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 뒤에는 정광훈이 있고 윤석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은 사이비 교인 같은 정광훈에게 맡길 수 있고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윤석열의 집단에게 윤석열의 시즌2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민주당의 후보냐 국민의힘 후보냐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에게 또다시 대한민국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던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듯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우리 경북의 아들 이재명 더 신경 써라. 경북을 살려라고 요구를 하시려면 최소한의 이재명에게 우리가 명분과 체면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정치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 대구 경북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대선 특집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